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도 늦출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며칠째 지금 며칠째죠? 6일째인가요? 네,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도보 행진하고 있고요. 시국선언까지 어제는 했습니다. 그리고 8대 0을 자신한다라면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데 박범계, 박주민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8대 0으로 파면에 이를 것이지만 어떤 국무총리까지 파면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8번의 자연인 재판관이지만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용 면에서는 헌법재판관들도 틀림없다.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고요. 특히 네. 이제 8대 0으로 만들려고 시간을 더 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각하할 거면. 그렇게 열심히 변론을 몇 차례 진행하다가 따지고 봤더니 할 필요가 없는 재판이었네. 이렇게 하는 재판관은 없어요. 8대 0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이들의 주장대로 8대 0 혹은 이제 6대 2가 되더라도 탄핵은 인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됐다면 진작에 헌재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면 송구 부부장님 이미 선고 기일 잡고 선고하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용 기각 이렇게 결론을 내느냐 아니면 각하냐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옵션이 추가됐죠.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어쨌든 현재 결론이 늦어지는 것은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이겠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견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형식적인 측면인데 내용이란 것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하면서 화두를 던진 게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것을 거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할 것인가,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또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이죠.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보수 쪽에서 그것을 제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40여 그 재판관을 넣어야 된다. 넣어야지 그 6인이 인용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진보 쪽 재판관들이 그걸 또 주장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두 가지 다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조기에 결론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저는 더 뒤로 미뤄져야 된다고 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 결정보다는 각하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들이 많이 생겼고 그에 대한 설명할 요인들이 현재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각하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이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국민의 납득이 돼야 되는 게 특히 구속 취소를 하면서 그 어떤 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이야기를 걸쳐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헌재에서는 유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변수가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성부의장님 그 40여 후보자 임명하라 이런 압박을 이제 하기 시작했었어요.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좀 그 박주민 의원 얘기했듯이 8대 0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40여 후보자 임명 얘기를 꺼내면서 다시 최대행을 압박하고 헌재를 압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을 뭔가 비판하실 때 그럼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빨리 나오게 압박하는 정당입니까? 아니면 마흔역 재판관을 어떻게든 넣어가지고 이게 좀 늦어지더라도 마흔역 재판관이 만약 변론 재개까지 이어진다면 상당히 길어질 것이거든요. 4월까지도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까지 해서라도 마흔역 재판관을 넣고 싶어하는 정당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정해서 좀 비판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누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정부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2주가 넘도록 그에 대해서 묵묵부답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연히 당신들의 권한이 침해됐는데 판단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순리에 따라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는 참여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주 원칙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놓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
국가기관 간에 뭔가 의견이 부딪혔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당내에서는 지금 뭐 8대0, 뭐 5대3, 뭐 6대2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걱정하기 때문에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각에서 이제 선고가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길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지금 마흔역 후보자 임명 독촉의 목소리가 요즘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길어져서 그런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최성목 권한대행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통해서 얘기를 했고 최성목 권한대행은 어떻게 보면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곧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는 걸 기다린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까지 길어지면서 최성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애매해진 겁니다. 본인이 판단을 안 하겠다. 뭔가 국무위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안 하는 게 맞다. 좀 더 얘기를 들어야겠다고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통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전달해도 최성목 권한대행이 지금 뭐 꼿꼿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최성목 권한대행 빨리 임명해야 됩니다.